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자, 11월 19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좀 반등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고요. HLB가 7%대, HLB생명이 4%대, HLB제약이 3.37%, 넥사이언스가 7%대, 지트리비엔티가 1.96%, 또 HLB파워까지 3.35% 급등하면서 상당히 다행히 잘 올라가 주었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많이 이끌어준 건 제약바이오주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잘 이끌어왔던 게임주, 그리고 NFT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0.89%, 코스피 시장이 이 0.8%대 오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제약바이오주의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HLB나 HLB 생명과는 제가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옆으로 간다는 표현이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이걸 잘 생각해보면 기간 조정이 되는 거죠. 모든 주식은 잘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추세를 꺾여서 조정을 거칠 때 우리는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옆으로 가는 기간이 있을 때를 구간을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기간 조정을 할 때 반드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제가 반복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옆으로 가서 충분한 이동 평균선에 수렴이 있는 구간,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베트남 자체에서 이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이런 유형의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굿모닝 베트남의 출처고요. 우무띠엔난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비상 상황에서 나노코 백신을 사용할 고려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단언했습니다. 11월 18일 오후 호찌민시 국회의원 6호기에는 웅웨띠엔난 전 시 당서기, 국회대표단 사무차장, 화푸옥당 시찰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을 했는데, 호치민시 15대 국회 2차 회의가 끝난 뒤 빈땅구에서 유권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아침에도 올려드렸고요. 간담회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제3차 지원책, 전염병 예방과 통제,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건설, 여러가지 베트남 백신 등 지역 보건 건강 관리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에 따르면 이 백신에 대해서 더 이상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그랬고, 또 그 전에 제조사가 긴급 시판 허가를 신청해 세 번째 테스트를 계속했기 때문에 시험 결과도 만족스러웠고, 심지어 면역 기준도 외국인 백신보다 높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또한 의원들에게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질의하는 또 이런 시간이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도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나 글들은 항상 참조 정도, 참고사항 정도로 보는 게 좋아요. 가장 정확한 거는 회사에서 나노젠의 공시라든가 HLB에 대한 공시에 떠서 나노코박스가 이렇게 승인이 났고 이렇게 공시가 뜨기 전까진 이런 기사들이 있고, 베트남 자체에서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많은 국민들이 베트남 백신 자체에서 궁금해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약간은 닭달 뽀금을 좀 할 정도로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 승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의에 대한 게 있을 정도로 베트남 자체에서도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트남 국민들의 관심도 크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도 좀 크죠. 우리나라 기업인 HLB가 MOU를 체결해 놓은 기업이 바로 나노젠 나노코박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들도 크고, 또 그거에 관련해서 주가들이 많이 급등했다가 전체적으로 나노코박스의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거의 제자리에 오는 이런 상황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가서 봐야 되는데, 반드시 재료와 같이 봐야 되는 게 기술적인 부분이죠. 일단 월봉에서 추세를 완벽하게 틀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추세를 틀어주는 중요한 구간을 우리는 보통 20개월 선으로 봐요. 20개월 선을 완벽하게 돌파해 줄 때, 추세가 드디어 돌아서고 우리가 생각도 못한 좋은 뉴스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반증해 주죠. 20개월 선 가격이 43,000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41,000원대죠. 43,000원대를 강하게 뚫고 나갔을 때가 바로 이제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런 자리들은 보통 주봉에서 5선 돌파 안착 회복이 되는데 아직은 5선 돌파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이렇게 가파르게 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V자 반등을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누구보다도 우리가 좋죠. 그렇지만 5선 돌파 안착 돌아나가는 이렇게 상황이 될 확률이 큽니다. 일봉에서도 오늘 7% 올라가면서 21선에 이제 올라탔죠. 21선의 가격이 41,790원이기 때문에 뚫어지 못해서 다음 주에 만약에 21선 위에서 출발해 주면 이게 순간 급등, 그러고 다시
뭐 쭉 올라가주면 좋지만 밑으로 밀려주고 조정하고 다시 옆으로 가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7% 올라가서 막 급하게 나중에 나노코 박스가 어떻게 될 거야, 바로 승인 날 거야, 막 급등하겠지, 뭐 대박 난 거야, 이렇게 엄청 좋다가 당연히 또 21선 맞았으니까 하루 또 떨어질 수 있죠. 옆으로 가는 구간이 필요하니까. 즉 이격의 밀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러니까 또 갑자기 하루 밀리면 나중에 나노코 박스 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다 이거 헛소문 아니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어쨌거나 3일 정도 올라갔다 이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20선 돌파했어도 60선 맞고 떨어지고 옆으로 가는 구간, 이격의 밀집이 중요한 거죠. 이런 현상은 예전에도 있었죠. 자, 예전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21선을 돌파 안착하는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떨어지다가 올라가니까 막 난리 난 것처럼, 떨어지니까 큰일 난 것처럼, 올라가니까 난리 난 것처럼, 떨어지니까 다시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렇지만 결국은 충분한 수렴을 거쳐서 쭉 보시면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다시 쭉 올라갔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반등을 했으니 물론 이렇게 쫙 상상상 점상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옆으로 충분한 수렴 기간이 걸치고, 물론 올라갔다가 크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물론 쭉 올라갔을 때 또 내동매매에서 물렸을 때는 다시 떨어져도 또 욕하기보다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침착하게 옆으로 가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개인인 우리가 급한 거죠. 세력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틀려서 뭐 내일부터라도 월요일부터라도 다시 점상 뭐 10번 점상 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우리 개인들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건 어쨌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고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이때처럼 21선 돌파해주고 올라가고 며칠 쉬고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과 함께 충분한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주봉에서 일단 5선 밑에서 5선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보이고,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급한 거지,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오래 끌고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왜?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혹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해죠. 내가 산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더 살 자금이 있다면 오히려 이 주식은 우리에게 호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내동매매했을 때, 위에서 제일 물렸을 때가 가장 다급한 거죠. 이런 데 밑에서 꾸준히 사모으시는 분들이 이런 데 맞고 떨어지든 올라가든 충분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 비중을 키워나가면 되지만, 결국 고점, 최고점에서 물렸을 때 이 뇌동매매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나노코 박스에서 수익 났을 때 확 날아가면 5%, 10% 먹으려고 그랬다가 깨지니까 손절 못하고 이 자리에 오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7% 올랐다고 그래서 또 월요일 날 오른 것 때문에 좀 반락을 해줘서 또 밑으로 밀렸을 때 다시 오늘은 막 엄청나게 막 나노코 박스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월요일날 떨어지면 금방 또 회사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옆으로 충분한 수렴이 되고 가격들이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나노코 박스가 안 나와도 최소한 이 정도 가격은 지켜주는 거구나, 리보세라님에 대한 호재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떨어져도 이 이상은 지켜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즉 주식이 하늘 높이면 올라가지만은 않듯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저점이라는 걸 형성하고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충분히 수렴된 이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HLB의 공매도는 좀 만만찮아요. HL 공매도 상황을 좀 보면 아직 오늘도 거의 10%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거의 10%대 나오고 있고 어제도 7%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11%대 오늘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7% 올라가서 정말 좋죠. 저도 좋습니다. 당연히 월요일 같은 날 20선 돌파해서 날아가 줬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7% 올라가니까 갑자기 무슨 난리 난 것처럼 드디어 HLB 대박이야, 막 어떻게 될 거야, 막 월요일 날 점상 가겠지, 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월요일날 또 조정받느냐고 또 조금 떨어지면 난리 났다, 다 사기야, HLB 어떻게 될 거야, 큰일 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조정, 기간 조정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자, 역배열로 돼 있죠. 드디어 역배열이 돼 있는데 드디어 5개월 5일선이 11선을 돌파해 주었고 정배열로 돌아서려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자, 주식이
급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쭉 밀려서 역별로 돼 있다가 5일선이 11선 뚫어주고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을 뚫어주는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이 필요한데 이게 기간 조정이란 얘기죠.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연한 얘기를 왜 맨날 저렇게 하고 있지? 당연한 얘기를 맨날 저렇게 해도 결국은 하루하루 맨날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뇌동맥에서 몰렸는데 당연히 손절 못 치고 나는 5% 잠깐 먹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몰렸을 때 손절 못 쳐서 엄청 고생하죠. 의사들도 당연히 다이어트 하려면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라고 그러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를 못 지키는 게 주식이기도 합니다. 깨야 될 때를 깼을 때 손절 못하고 물려가지고 결국은 고생하다가 돌아나갈 때 바로 돌아나가자 이절했더니 쭉 날아가네. 이게 뭐지? 회사에 대한 가치를 믿고 투자했다면 그런 생각이 아마 안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죠. 틀린 얘기 자꾸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HLB나 HLB 생명과학은 옆으로 가는 충분한 기간 조정 이후에 일단 오늘의 반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정배열로 돌아설 수 있는, 즉 추세에 턴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월, 5일 같은 날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